식료품 소비세 0%의 두 얼굴, 비과세인가 영세율인가. 구입. 일본 정계가 103만엔의 벽 허물기에 이어 식료품 소비세 0%라는 메가톤급 민생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4년 일본 가계의 엔겔 지수는 29.7%, 무려 4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벌어들인 돈의 3분의 1이 오직 먹고 사는데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0% 내외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일본 서민 경제의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역사적 고점에 이른 지금, 이 제안은 분명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문제 제기. 하지만 조세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기술적 방식으로 0%를 구현하느냐입니다. 그 설계에 따라 정책의 결실이 국민의 식탁으로 갈지 아니면 유통구조의 블랙홀로 사라질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의 함정. 우리가 흔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할 때 떠올리는 방식이 바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세체계의 연쇄성을 끊어버리는 위험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동네 빵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은 빵을 팔 때 소비자에게 소비세 8%를 받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빵을 굽기 위해 사온 밀가루와 버터, 매장을 돌리는 전기료에 포함된 10%의 세금은 국가로부터 전혀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비과세 사업자가 되는 순간 세금 황금방에서 소외된 최종 소비자와 같은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볼까요? 100엔의 재료를 사서 200엔의 빵을 판다면 환급받지 못한 세금 10엔은 고스란히 사장님의 매몰 비용이 됩니다. 결국 이익은 100엔에서 90엔으로 줄어들죠. 사장님은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결국 빵값을 올리게 되고 소비자는 세금이 0%라는데도 가격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격 전가 현상을 겪게 됩니다. 영세율의 해법. 반면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선택하는 전공법은 영세율입니다. 세율은 0%를 적용하되 사업자가 과세 체계 안에 남아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장님은 원재료를 살 때 냈던 세금을 국가로부터 모두 돌려받습니다. 덕분에 이익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소비자 가격을 정직하게 200엔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다이와 총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방식은 가구당 연간 약 8.8만 엔의 지출 경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도는 진짜 감세의 마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수와 파급 효과.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외식비 제외라는 변수입니다. 일본의 감세 논의에서 외식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계 총소득 40만 엔 중 식비가 12만 엔이고 그중 외식비가 30%라면 실제 감세가 적용되는 식료품비는 8.4만 엔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연간 절감액은 약 8.1만 엔 정도가 되죠. 외식 비중이 높은 도시 거주자나 젊은 세대에겐 체감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책은 산업 지형도 요동치게 할 것입니다. 집밥 수요가 늘면서 식료품 유통과 농가는 성장하겠지만 외식업계는 매출 감소와 고용 축소라는 거센 파도를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아르바이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밀키트, 즉석식품 산업은 큰 반사이익을 얻으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해외 사례와 정치적 맥락. 우리는 해외 사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0년 독일은 영세율 체계를 유지하며 감세 혜택의 80%를 가격 인하로 연결하는 설계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2022년 영국은 정교한 대책 없는 감세로 금융재앙을 맞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감세는 경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경고입니다. 정치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자민당이 과반을 잃고 국민민주당이 캐스팅 보트를 쥔 현재
정책의 무게중심은 노년층 복지에서 현역 세대의 가처분 소득 증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일할 의욕이 꺾이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국민민주당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논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도입된 적격 인보이스 제도는 영세율 환급을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되어 행정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결론. 결국 일본의 식료품 소비세 0%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고물가 시대를 타개하려는 조세 정책의 거대한 대전환이어야 합니다. 행정 편의를 핑계로 비과세라는 반쪽짜리 대안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독일처럼 정교한 영세율을 도입하고 원국처럼 시장의 불신을 사지 않는 투명한 재정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빵집 사장님이 즐겁게 가격표를 내리고 국민이 마트 영수증에서 그 변화를 실감하며 다시 지갑을 열 때 일본 경제의 진정한 선순환은 시작될 것입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체감으로 평가받습니다. 정책의 디테일이 곧 국민의 행복이며 설계의 정교함이 곧 국가의 실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What Useful Stories와 함께라면 그 길이 조금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